예, 다음은 어댑터 클래스입니다. 어댑터 클래스 이게 뭐야? 예, 이것도 이제 사용자들이 아까 앞에서 이벤트 리스너 처리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처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기본으로 제시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구현할 때 거기 제시된 모든 이벤트를 다 선언해야 되나? 처리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우스 어댑터, 마우스에 대한 이벤트를 구현한다. 이벤트 리스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마우스가 눌렸을 때, 마우스가 띄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특정 위치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벗어났을 때, 드래그할 때, 움직였을 때, 휠을 눌렀을 때, 이런 모든 리스너를 다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답터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이런 거 일반적인 건 단순하게 리턴해 버리겠다. 내가 필요한 것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어. 이게 어떻게 되지? 여기 보면 마우스 리스너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어디 있냐? 얘가 마우스 리스너가 되겠죠? 요까지가 요까지가 되나? 보자. 맞지. 이 엑시트까지. 요까지가 마우스 리스너가 되고요. 마우스 모션 리스너 같은 경우는 모션이면 드래그하고 무브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 마우스 휠 리스너는 요 맨 마지막 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많은 메소드가 있는데, 리스너가 있는데 이걸 내가 그 프롬 짤 때마다 다 선언해 줘야 돼. 눌렀을 때, 띄었을 때, 클릭했을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야 이거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처리해, 퉁 이렇게 하는 기법을 아답터 클래스라고 합니다. 오. 추상 메소드가 하나뿐인 리서드를 할 때는 아답터 클래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하나일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을 때는 아답터 클래스를 쓰면 좋다는 거죠. 마우스 아답터입니다. 아답터 클래스 쓴 거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건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뭔지 모르겠고 아답터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리스너 선언을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어. 리스너가 모든 메소드에서 단순 리턴을 하도록 구현하는 클래스를 아답터 클래스라고 그래.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쓰는 게 좋죠. 네. 뭐 JDK에서 제공되는 아답터 클래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할 단순 리턴만 하는 그런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너 이벤트에 대해서는 뭐 액션, 뭐 리스너, 아이템 리스너에 특별히 대응하는 아답터 클래스 없습니다. 그렇지만 키, 마우스, 포커스, 윈도우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아답터 클래스 있습니다. 활용하라는 거죠. 또 컴포넌트와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아답터 클래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 어댑터 클래스를 쓰게 되면 코딩이 훨씬 편해지고 프로그래머가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답터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에 대해서 단순하게 단순히 리턴할 리스너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의 리스너인데 리스너 지정할 때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럴 때 쓰는 그런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키보드하고 마우스, 윈도우에 대해서는 이게 어댑터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샘플 봅시다. 예, 아답터 클래스를 사용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걸로 할 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마우스 리스너를 선언했습니다. 마우스 리스너, 마우스의 움직임은 누를 때, 뛸 때, 클릭할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나누어지죠. 그래서 정상적이면 나는 앞에서 우리 헬로우 이동한 걸 이렇게 쓰고 이것들은 난 쓰지도 않는데 이걸 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싫다는 거죠. 아니, 쓰지 않는데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냥 알아서 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이럴 때, 여기에 어디가 있냐. 예. 여기서 보면 마우스 리스너가 아니라 마우스 아답터를 불러다 적용을 한다는 거. 여기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정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리턴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이걸 왜 가리켜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게 훨씬 좋습니다. 마우스 아답터를 쓰게 되면 단지 여기 리스너냐 아답터냐의 차이거든요. 그거만 잘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오,
아답터로 하게 되면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들 이거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참고할게요. 마우스 할 때 가면 이렇게 써달라는 거네. 그러면 코딩이 훨씬 편하고 보는 사람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통과. 예, 그냥 통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제로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집어 넣어 놨습니다. 한번 써봐. 여기 아답터 어디 썼지? 아, 여기 썼네. 여기서 저 마우스 아답터라는 아답터 클래스를 썼습니다. 이게 상속받게 했고요. 여기서 이것도 색깔로 잘못 칠해놓은 것 같은데 마이 마우스 아답터라고 여기 이벤트 리스너 지정을 했죠. 마이 마우스 아답터 이벤트 리스너 지정을 했고 이벤트가 발생 열려오는데 얘는 아답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선언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케이. 코드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할 때 사용해라. 아답터 클래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거는 실행하면 결론은 뭐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여기 헬로우 나왔어요. 이거 뭐죠? 헬로우 나오고 마우스 클릭한 대로 따라다니는 개잖아요. 앞에서는 복잡하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아답터 클래스 쓰니까 훨씬 간결해졌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간결해졌다는 거예요. 굿! 다음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냐? 키 이벤트와 포커스. 키 이벤트가 뭐죠? 영어로 나오니까 좀 그렇다. 이것도 영어고 이것도 영어인데 이건 알파벳을 쓰고 이거 왜 한글로 썼어? 뭐 그래요. 키 조작이 있을 때 키보드에 뭐가 조작됐을 때 포커스는 그 입력하는 위치가 현재 어디 있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그 회원 가입할 때 보면 뭐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뭐 저기 전화번호 넣고 하잖아요. 그때 커서가 어디서 깜빡이느냐? 깜빡이는 그 위치가 바로 포커스된 위치입니다. 키 입력할 때는 다음 세 가지의 키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키보드 세 개구나. 어떤 키가 눌렸는지, 어떤 키를 띄었는지, 또 그 눌린 키가 어떤 종류의 키인지 이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키를 누른 순간, 키를 뗀 순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나? 아니죠. 이미 다 쓰고 있죠. 우리가 이 마우스로 그림을 때도 여기서 내가 선을 그리다 누르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띄면 선이 안 그려지죠. 누르는 순간부터 뛸 때까지 선을 그려. 이것도 그런 경우죠. 키가 눌렸을 때, 키를 띄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감 잡았죠? 근데 마우스 얘기는 아니고 키보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키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컴포넌트는 가능하지만 일단 현재 포커스를 가진 컴포넌트에서만 키보드 얘기해. 키보드는 현재 포커스를 가진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고 기억해 줍시다. 마우스는 모든 화면을 휘짓고 다닐 수 있지만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내용은 현재 커서가 깜빡이는 그곳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포커스란 컴포넌트나 응용 프로그램이 키 이벤트를 독점하는 권한을 얘기한다. 말이 참 멋있게 잘 만들어. 그냥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위치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컴포넌트나 응용 프로그램이 키 이벤트를 독점하는 권한. 바꾸어 얘기하면 키를 입력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하면 되네요. 컴포넌트의 포커스 설정 방법은 다음 두 라인의 코드가 필요하다. 이게 뭐야? 컴포넌트는 set focusable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또는 컴포넌트 request focus 포커스를 강제로 지정한다, 요구하는 거죠. 요청합니다. 포커스 해주세요.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자바 플랫폼마다 실행 환경의 초기화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필요한 겁니다. 프로그램 처음 시작됐을 때 마우스 커서, 키보드 커서 어디에다 갖다 놓을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포커스 설정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괜히 다 열받을 필요가 없지.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통과. 컴포넌트의 포커스 주기.
컴포넌트, 포커스 주기 어떻게 주냐는 거죠. 스윙 프레임이 만들어진 포커스를 주고자 하는 경우 set visible true 이후에 포커스를 주다. 일단 화면에 표시가 된 다음에 포커스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먼저 화면에 GUI를 표시하고 나서 포커스를 이 컴포넌트에 설정해 주어라.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놔줘 라고 이게 두 줄을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네. 마우스로 컴포넌트를 클릭할 때 포커스를 지정하는 방법은, 그렇죠? 내가 마우스 클릭하면 그곳으로 커서가 깜빡깜빡 움직이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줄 수 있고요. 그때는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벤트 소스 잡아내서 그 이벤트 소스 잡아냈죠. 거기에다가 포커스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날려줍니다. 마우스 클릭한 그놈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놈한테 마우스 커서를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메소드를 다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양 수업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만 듣는 수업이거든요. 저렇게 몰지각하게 교양 없게 저걸 다 외우고 저걸 자유자재롭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하고요. 저렇게 있는 저 이름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메소드들은 필요할 때 보면 되고요. 이클립스에서 타이핑 치다 보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하나씩 살펴보면 되고요. 교양 수업에서는 그냥 따라하기 하고 있는 거 한번 학습된 내용은 좀 응용하는 거고요. 내 필요성이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순간에만 다시 한번 검색해서 활용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고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온 용어들이 복잡한데 이걸 다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말기 바랍니다. 배운 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배운다는 게 명령은 또 그 레고 블록의 블록들이거든요. 이 블록에 뭐가 있는지 알면 돼. 많이 알면 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알면 있는 거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용어가 너무 길고 영어로 나왔다고 해서 거부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나쁜 놈들이 이름을 다 길게 만들어갖고 헷갈리는데 나름대로는 저 이름만 봐도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영어가 많이 나오고 복잡해 보이고 이름도 길잖아요. set focus도 set focusable, request focus 이렇게 막 바뀌니까 흔하게 쓰는 용어들도 아닌데.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 키 리스너는 키 버튼이 눌린 걸 잡아내는 거죠. 여기 메소드하고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뜻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키보드에 대한 리스너 메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키를 눌렀을 때, 키를 띄었을 때, 그리고 키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키 타입은 문자를 눌렀을 때 영어, 한글 다 같은 겁니다. 그럴 때만 이게 발생이 됩니다. 누른 키를 떼는 순간 유니코드 키인 경우 얘가 발생. 그러면 키 릴리즈하고 키 타입이 동시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는 순서는 얘가 먼저 되네. 거꾸로 알았네. 얘는 무조건 눌러야지 뛸 수 있죠. 누른 다음에 어느 키가 눌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뛴다가 돌아갑니다. 순서. 여기다 어떤 처리 내용을 기술한다 그러면 이 처리 순서를 기억해서 써달라는 거죠. 눌렀을 때, 누른 중간, 이건 띄었을 때입니다. 순서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걸 활용할 기회가 있을까봐 적어놓은 겁니다. 오케이. 키 리스너의 메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키를 눌렀을 때, 눌린 키가 무엇인지를 해서 문자를 눌렀을 때, 그리고 키보드를 띄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된다로 기억합시다. 여기 샘플 나온 거니까 바로 예제 나올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시다. 키보드에 있는 키는 키보드 들어갔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키가 있습니다. 일단 유니코드 키가 있고요. 유니코드 키가 아닌 것들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자, 숫자, 한글, 영어 뭐 이런 것들은 다 유니코드입니다. 유씨네. 유니코드입니다. 단일한 코드죠. 보통은 2바이트로 처리되고 자바는 문자 대부분 2바이트로 처리합니다. 자바에서 한글이 안 깨서 아주 좋거든요. C 언어 할 때 한글 깨져서 골탕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유니코드가 아닌 키는 뭐야? 문자가 아닌 것들. 특수문자도 문자예요. 뭐 홈키, 딜리트 키, 또 시프트 키, 얼터네이트 키 이런 것들은 유니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기능 키들이죠, 주로. 이런 것들은 정의된 유니코드 값이 없습니다. 문자가 아닌 거예요. 기능
키거든요. 그래서 키마다 나름대로 코드 값은 갖고 있지만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유니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키, 등록되어 있지 않는 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가상키라는 개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코드 키든 아니든 어쨌든 키를 누른 건 누른 거잖아.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키인지 알아먹기 위해서 모든 키에 대해서 나름대로 키 값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딜리티도 나름대로 그 값이 있고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키도 나름대로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A라는 글씨도 코드가 있고요. 일반적 유니코드는 이런 문자들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바의 가상키는 이런 기능 키에 대해서도 코드 값을 부여해 놨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유니코드 뭔지는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똑똑하니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예, 앞에서 이야기한 가상키라는 거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가상키가 뭐냐? 그냥 이런 겁니다. 0부터 9까지에 대해서 0이냐 1이냐 물어보는데 귀찮잖아요. 코드 값도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 자바면 J인데 버철키기 때문에 V를 붙였습니다. 버철키 0번, 0번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A냐? 라고 물어볼 때 이런 상수가 이 이름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 레프트면 이동키 왼쪽으로 가는 거는 V키에 레프트라고 쓰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키, 라이트면 오른쪽으로 가는 키, 시프트는 여기 있다. 시프트라고 쓰게 되면 시프트 키를 눌렀는지 이것도 감지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프트 키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져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바꿔서 그게 눌렸으면 A를 누를 때 눌렸으면 대문자, 안 눌려서 소문자로 처리되는 거예요. 오, 괜찮네.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래서 있는 모든 기능 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요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요 이름이 활용이 되거든요. V키 언더바 이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컨트롤은 야구 안 쓰는데 CTRL 안 쓰고 컨트롤 풀로 적었습니다. 얼터네이트는 그대로 얼터, 탭은 탭. 다 대문자네. 그것도 좀 기억해 둡시다. 모두 대문자. 대문자면 보통 상수를 선언할 때 씁니다. 앞에서 나 설명 안 했나? 변수 부여 규칙 할 때 뭐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아마 내가 얼렁뚱땅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정답. 이렇게 해서 키도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땐 V, 버철 키 밑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입력된 키를 판별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키가 입력되면 키 정보를 가진 이벤트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 이벤트 객체가 리스너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때 리스너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의 문자 코드 알아내기 할 때는 키 이벤트에서 get key character 요걸 쓰면 됩니다. 메소드입니다. 점 찍혔어요. 메소드는 여기 바로 있죠. 그리고 요건 유니코드일 때 이거 쓴다는 거예요. 캐릭터. 타입이 캐릭터로 나오네. 하나의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입력기가 가상키일 때는 코드 값이 나오는데 이때는 인트로 나옵니다. 아닌데 아까 버추얼 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거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상 키 값을 알아낼 때는 이렇게 쓰고. 그래? 모든 키에 대해 작동할 수 있고요. 입력된 키를 판별하기 위해서 가상 키값과 비교합니다. 가상 키값은 키 이벤트 클래스의 아까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 이름 문자. 그렇죠. 이거는 얘기하는 건데 시프트 누르면 시프트라고 나와야 되잖아. 시프트라고 눌렀는데 거기에 5번 이렇게 나오면 나는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이 값을 갖다가 비교할 때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가상 키랑 비교해서 이것이 뭐 시프트 버추얼 키의 시프트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키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렇죠. 스트링으로 선언하고 여기에 get key text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get key text. 얘는 속에 이게 들어간다. 키 코드가. 이 키 코드에 대한 버추얼 키보드 얘기 같은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스태틱 메소드를 써야 된다네요. 처음에 그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개 변수 키 코드 값을 해당하는 키의 이름 문자.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면 이 키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맞지?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
이거에 대해서 해서 이제 문자열로 반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F 아니면 F1번, Shift 그러면 Shift라고 문자열이 반환이 돼요. 이거 재밌네.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아, 일반 키가 눌렸을 때, 가상 키가 눌렸을 때 알아보는데 일반 키는 글자로 나오고요. 가상 키는 정수값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가상 키 값이 문자열로 보고 싶으면 여기다 그 값을 집어넣고 돌려버리면 되겠죠. 아, 요 값을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여기다 왜? 그러면 눌린 키 값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아,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제 샘플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뭐, 지금 1시간 반째 떠들고 있는 거 알죠? 쉼 없이. 여러분은 잘라서 보겠지만 나는 쉼 없이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떠듭니다. 지금 1시간 반 경과했습니다. 쉼 없이 떠들고 있고요. 예, 키 이벤트와 객키 캐릭터, 객키 코드, 객키 이상하네 발음이. 에 대한 설명입니다. A를 눌렀을 때 그러면 키 프레스란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을 했겠죠. 그때 그 문자가 무언지를 찾는 건 객키 캐릭터라는 란 메소드를 쓰고요. 객키 코드란 걸 쓰게 되면 그냥 코드 값이 들어가고 실제 문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 캐릭터에는 A라는 글씨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키 코드라고 하면 이 버추얼 키보드, 버추얼 키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F5번 키를 누르면 이건 유니코드가 아니죠. 유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에 대한 키 어떤 식이냐 글씨를 표시하라는 순간에는 이렇게 캐릭터 undefined이라고 나온다는 거고요. 가상키 여기 무슨 가상키지? 키코드를 갖다가 키코드라고 그랬죠. 코드 값을 가상키 코드를 불러내게 하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찍힙니다. 이 값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W키를 누른 게 아니라 띄는 순간, W키를 띄는 순간 또 뭐냐? 이거를, 누르는 순간, 띄는 순간이 왜 구분이 되어 있을까? 네, 모르겠어요. 나도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는다 기억이 안 나네. 네, W키를 누르는 순간에 키 프레스가 되겠죠. 요거는 여기 프레스잖아. 나 이런 데인가? 요것도 프레스죠. 여기 메소드가. 요거 눌렸을 때잖아. 그럼 요거는 타입이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키를 누를 때는 프레스가 동작이 되고요. 누른 다음엔 타입이 동작이 되고 뛸 때는 릴리즈가 동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입은 유니코드일 때만 동작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W가 중요한 게 아니라 W를 띄는 순간에 요 타입 메소드가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유니코드 값 이렇게 찍히고 버추얼 키는 모른다가 찍힐 수 있다는 거죠. 모른다가 왜 찍히지? W가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 유니코드에서 이거 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F5번 키는 유니코드가 아니죠. 이건 기능 키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써. 그래서 중요한 건 객키 캐릭터는 글씨가 뭔지, 객키 코드는 버추얼 키를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기능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define, undefined라고 나오고요. 또 문자를 띄웠는데 유니코드가 아니면 그것도 undefined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 봐. 키코드가 왜 타입에서 헷갈리네. 이게 세 가지 메소드가 제공이 되니까 세 가지 유형의 그 이벤트가 리스너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요거 프레스, 요거 타입, 요거는 프레스하고 릴리즈 사이에 동작하는 애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교양 없게 이런 거 설명하고 있어 내가. 그렇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그 키 이벤트하고 키 리스너의 활용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 다시 다 묶어놨습니다. 꼭 실습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키 리스너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일단 여기에 보면은 여기 리스너 예제 처리했고 어디 갔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여기 콘텐츠 들어있고 여기 콘텐츠 만들었네. 컨테이너 속에 get 콘텐츠 페인 만들었고요. 여기에만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만들 것 같아요. 키보드 리스너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건 레이아웃 좀 배치 관리자고 여기서 리스너 지정했습니다. 마이키 리스너라는 거 배치했고요. 그리고 아직 화면 표시 안 됐죠? 여기다 이제 내가 입력한 거 처리하려는 것 같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키보드 리스터, 키 이벤트, 그를 메시지를 표시할 걸 3개를 만들었네요. 배열로 정리했는데, 여기 getKey 코드, getKey 캐릭터, getKey 텍스트라는 라벨을 3개 만들어서 아마 애드 시킬 텐데, 여기 있다. 여기 윈도우에다가 컨테이너에 추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요 말이 나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헤맸거든. 근데 바탕색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컴포트 불중의 지정을 그냥 써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파큐? 오파큐? 아닌데. 예. 그리고 지정한 겁니다. 옵션 설정한 겁니다. 이거 옵션 설정.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 지정 다 했고요. 지금 윈도우 UI 지금 띄우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제목은 키 리스너 예제라고 했고요. 버튼들 종료 후에 처리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표시돼 컨테이너 C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C, 컨테이너가 있어야 화면에 표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C에다가 마이키 리스너 연결시켜 줬고요. 여기에다가 이 C 컨테이너 속에다가 요런 메시지 창 3개를 만들었어요. getKey, 그러니까 코드, 캐릭터, 텍스트라는 게 메시지가 나갈 라벨을 지정해 준 거죠. 그리고 여기 추가시켰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화면 배치했고요. 그리고 포커스는 어디에 맞췄나? C에다 맞췄네. 거기 가 있으라고. C가 요 페인, 컨텐츠 페인인데 여기 맞췄어요. 그리고 마이 키 리스너에 대한 처리는 여기에 정해 놨습니다. 키가 눌렸을 때라고 되어 있고 아답터 썼네요. 쓸데없는 거. 왜 이거만 썼을까? 키 이벤트 쓰게 되면 리스너가 뭐뭐 만들어져 키 프레스, 키 타입, 키 릴리즈 3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키 아답터를 썼으니까 쓰지 않는 건 알아서 해 하고 생략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키가 눌렸을 때 그 키를 읽어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뿌려줘 그 소리입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보면 돼. 별거 아닙니다. 여기는 인티저 처리됐고 여기 캐릭터 처리됐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죠. 요게 무슨 타입이냐에 따라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실행시켰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돌려봐야겠죠. 꼭 돌려서 결과 확인해 보고요. 이거 실행시키고 키보드를 직접 눌러봐야 됩니다. 키보드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알파벳도 눌러보고 한글도 눌러보고 기능키도 한 번씩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 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주면 됩니다. 과제로 나가겠죠. 오케이. 지금 키 이벤트하고 키 리스너의 활용법 확인하는 예제 설명했습니다. 키 이벤트가 뭐죠? 키보드를 눌렀을 때. 키 리스너가 뭐죠? 그 누른 키보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키 이벤트하고 키 리스너에 대한 결과 화면들입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앞에 보면 라벨 3개 배치한 거 요것들입니다. 요거. 코드 이렇게 이제 값을 표시할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고요. 거기다 새로운 결과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기는 키 코드, 여기는 키 문자, 여기는 텍스트가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W를 탁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소문자 W예요. 그리고 여기 숫자 9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죠? 57은 유니코드 값입니다. 코드 값. 컴퓨터 내부에는 저 값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9의 이름은 9네. W의 이름은 W. 이름은 대문자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컨트롤 키를 딱 누르게 되면 이거는 화면에 표시 안 되는 그런 기죠. 이럴 때 여기 코드 값은 17번이고 표시가 안 되니까 깨진 상태. 그러니까 깨진 겁니다. 네모난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지정이 안 되니까 이상한 문자 나온 겁니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컨트롤이라고 안 나오네. CTRL로 나오네. 아까 버추얼키 쓸 때는 컨트롤이라고 쓰라고 해놓고선 G는 CTRL로 하고 있네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F1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F1이라고 찍히고요. F1 키는 코드 값이 112번이네. 10진수입니다. 그리고 F1 키도 해당하는 문자가 없다 보니까 깨진 겁니다.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네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홈 키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다양한 키를 눌러서 그거에 대한 코드값. 생각보다 컴퓨터 내에서는 다양하게 관리가 되는구나. 또 자바에서는
그런 키의 눌림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뭐? 키 이벤트와 키 리스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 좋았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응용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정도까지 내가 과제를 낼 수도 있죠. 여러분이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겁니다. 나는 재료를 다 열거하고 특성을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기말 과제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때 필요한 거 골라다 쓰면 되는 겁니다.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이 있고, 기초적인 거지만 무엇이 있고 어떻게 쓴다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키보드 눌렀을 땐 이렇게 제어하는구나. 그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요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키보드, 키 이벤트하고 키 이벤트, 키 리스너에 대한 걸 좀 활용한 예입니다. F1 키를 입력받으면 컨텐츠 펜의 배경을 초록색으로, 퍼센트 키를 입력받으면 배경을 노란색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내가 놓을까? 연습하는 겁니다. 특수 문자, 즉 유니코드가 아닌 문자와 유니코드 문자에 대해서 각각 기술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 캐릭터 문자로 받아들였을 때 퍼센테이지만 이 따옴표 호따옴표입니다. 맞나? 맞네요. 한 글자라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코드로 받아들였죠. 왜 이건 코드로 받죠? F1키 이거 보이지 않는 유니코드가 아니잖아요. 문자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닌데 아까 보니까 네모나게 찍혀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깨진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값이 들어온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외우면 됩니다. 배경 색깔 이렇게 지정하는구나. 어떻게 컨텐츠 페인 셋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하고 여기에 메소드로 컬러는 옐로우.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컬러란 말은 없네요. 배경이란 소리죠. 컨텐츠 페인이 뭐야? 여기 있었네. 컨텐츠 페인 어디 갔죠? 요건데. 이름 준들 찾아야죠. 이름들이 길긴 한데 찾기가 좀 나빠요. 컨텐츠 어디 갔냐? 컨텐츠 페이지를 어디 간 거야? 찾아보기로 합시다. 잘 안 보이네 갑자기. 내가 이걸 왜 찾지 근데? 일단 배경 색깔 조정하는 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상수를 썼나 보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요거 실험해보고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제 이게 가끔 화면이 바뀔 때 타이밍을 좀 못 맞춰요. 막 혼자 필 받아서 떠들다 보면 화면이 바뀌고 잠깐 애니메이션이 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좀 기다렸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먼저 떠들어 버리죠. 시간 이렇게 딱 보면은 아직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지도 않아 갖고 녹음도 안 되고 영상이 녹화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F1 키를 눌렀을 때 퍼센트 문자를 눌렀을 때 배경 색깔을 바꾸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F1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O키가 입력이 되면 O키는 노란색으로 변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5라고 했나 내가? 퍼센트였는데? 퍼센트인데 키 5를 누르면 노란색 변하지 않지만 퍼센트 키나 O키는 킵을 잠깐 내가 짜놓고도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좀 양이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1시간 반 이상 혼자 떠들다 보니까 내가 써놓고도 막 헤매요. 아까 프로그램에서 코드 값을 비교할 때 여기 퍼센트를 비교했잖아요. 퍼센트는 키보드에 퍼센트를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5번 키를 눌러야지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Shift 키하고 5번 키를 눌러야 된다는 거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키를 눌렀을 때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꼭 퍼센트를 눌렀을 때만 변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메시지 표시하는 부분도 들어있었네. 내가 설명을 하질 않았는데 퍼센트 키는 Shift 키하고 5번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아니면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5번 키를 눌렀을 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표시할 때 Shift 키가 눌렸다는 말도 나가면 좋겠다. Shift 키 누르면 진짜 입력이 되나? 한번 봐. F1 말고 Shift 키만 눌러도 색깔이 변하면 어떨까? Shift 키 누르면 배경이 노란색이다. Shift 키 띄면 초록색이 되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F1 키 말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배경 색깔 변화하는 거. Shift 키를 이용해서 배경 색깔, Shift 키를 이용해서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 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해봐요. 뭐 키만 바꾸면 되는 거, 뭐 요거만 바꿔주면 되는데 F1 대신에 Shift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자꾸 응용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가 생겨요. 프로그램 생각보다 하면 할수록 재밌거든요. 예,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되나? 네, 오케이.